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장이었을까요? 시장이 이게 겪어보지 못한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의 강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종목의 쏠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 하루의 시장 흐름을 보면 오전에 반도체가 초반에 강했다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다시 수급이 옮겨갔다가 그러면서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니 나머지 이제 개별주들이 마지막에는 약간 투마 현상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이클로 보면 한 주나 한 달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함축이 돼서 하루 만에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수급이 집중되기도 하고 시장은 이제 조금 급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급해지는. 네. 이 뭔가 이 살아있는 멘트. 우리 또 민수 형한테 또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그렇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아, 대표님이 모셔오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끌려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오늘 시장 장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숫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1조 3천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와. 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뭐. 그 중에서 네.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를 개인이 1조 1천억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도했습니다. 다시. 포, 어? 괜찮으시죠? 네, 네. 네. 포스코 홀딩스를 포스코 중에서, 홀딩스를? 네.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도했고 매도했고 개인이 1조 1천억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딱 대치되는 구조 쪽에서 코스닥은 오늘 상승 종목 260개, 네. 하락 종목 1200 몇십 개. 한 뭐 6배 많았죠 하락 종목이.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 신저가 종목 163개, 그 와중에 지수는 1% 올랐고. 지수는 1% 올랐고 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모의 극대화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 쪽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몇 주 한 2, 3주 됐죠? 이런 네. 주도? 네. 지금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시장을 따라가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현상 쪽에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아마 저희가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2차 전지 막 올라간다고 거기서 추격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나온 데이터 보니까 에코프로 갖고 있는 개인 주주가 그 숫자상으로 한 30만 명? 네. 에코프로 그룹 쪽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럼 전 인구의 1%? 5천만, 500만, 50만, 0. 몇 프로가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에서 물론 이제 단가별로는 또 다르겠죠. 네.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과연 시장은 물론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주도주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이렇게 지수 끌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과연 내가 대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들.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우미사님 같은 네. 실전 트레이더들은 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따라 가시죠? 우선 이게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눈을 감아봤어요.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웅이사님 묘한 그게 있네. 네. 빠져드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이제 코 끌려 들어가. 자, 그러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비춰주세요. 시장님 민감하시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제가 원래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던 방향이 이게 답인가?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스스로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이 답이니까요, 언제나. 시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 선수는 선수네. 이 플레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네. 시장을 우선은 따라간다는 생각이 한 가지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막판에 투매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그래도 투매 첫 번째 초입이 일부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좀 따라가는 플레이, 네, 그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여쭤볼게요. 네. 웅이사님 오늘 LS 건드리셨죠? 저는 LS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매수했습니다. 네. 어우 씨, 선수 아닌데 하다 했더니만. 아니 다 그럼 있습니다. 해당 있더라고요.
여쭤봅시다. 네. 네. LS 지금 차탄 뛰어보니까 기가 찬데 네. 그냥 아니 뭐 저도 듣기로 뭐 김지산 센터장 키움에 김지산 센터장 리포트 하나 썼나 보던데 그 네. 효과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달아줬습니까? 아니면 어느 뭐 유튜브에서 뽕빠뽕빠를 했습니까? 뭐 우째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요? 이런 차트가 나와요? 우선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을 보고 상승을 보고 네. 시장에서 이제 이 플레이를 못한 쪽은 유상 기업을 찾는 타이밍이었고요. 유사한 기업. 네, 때마침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예정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렉트릭 실적이 나쁠 거는 없고, 나쁠 건 없고.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서브마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전선 사업부 같은 경우가 구리 가격 하락이나 그런 요인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구조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뭐 유사한 플레이로 LS를 플레이하는 쪽에 우주의 기운이 모이게 된 거죠. 네. 기운이 모여서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네. 표현이. 네. 기운이 모여서 그냥 네. 나도 매수 비슷하네 이게 LS 포스코 홀딩스 비슷하네 사보자 해서 그냥 이런 현상. 네. 그럼 LS 네트워크스는요? 네트워크스는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네, 다른 구조인데 LS 상한가 가니까 일렉트릭 따라가고 네트워크스 그냥 LS 그룹이구나. 네, 그런 현상들. LS 전선 아시아는요? 19% 나올랐네. 이거는 손 못 대셨겠지? 네,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일렉트릭만 바라봤습니다. 일렉트릭만 네, 되셨구나. 네. 아니 무슨 신문을 하고 계십니까? 약간 청문회 느낌으로. 네. 민수 형은 네? LS 일렉트릭 뭐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LX 세미콘 이거는 LS가 아니구나. 뭐 손 대셨어 오늘? 손은 미리 돼 있었고요. 네. 호호. 좋다. 손은 미리 돼 있었고. 네, 뭐 그냥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솔직히 그때 같은 경우도 시총이 2조가 안 됐습니다. 너무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한 3달 전에 잘 샀습니다. 샀는데 가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사려고 네. 가다가 매수가 근처 사려고 거의 뭐 사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미묘하게 보살이시라면서요. 제 사리도 거기 나올 뻔했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러실 때가 있군요. 네. 근데 그냥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네. 나 여기서 팔 것 같아? 안 팔겠어? 그러면은 뛰어다가 그냥 장기 계좌로 훅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몇 주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서 보고 주수가 이 정도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흐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에이 그냥 지금이라도 안산샘 치고 그냥 손절하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장기 추세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있는데 장기 추세가 되게 미미해요. 이게 저점을 내가 그래도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3달 동안 한 번도 이탈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거의 매수했다가 뭐 10몇 프로 수익 났다가 한 2, 3% 수익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밀렸다는 얘기겠죠. 또 갔다가 한 2, 3% 수익 바뀌는데 저점이 미미하게 우상향이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이거라도 그냥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이게 시장의 포모가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은 계속 주축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무너질 때까지 뭐 포모가 다소 못마땅하다듯이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네요. 그 포모 덕에 매일 버시는 분이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없는데 뭐 일반적인 대화의 일반적인 대화. 포모.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찾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는 시총 뭐 2조, 3조는 우습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매수세 보려면 그냥 우르르 달려오는 현상들. 이거 첫 번째. 네. 그리고 또 시총 뭐 3, 40조라고 하죠.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봤는데 이런 성장 모멘텀 아니면 2차전지 모멘텀이 좀 가세가 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시면서 이제 수단매가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좀 확산되는 건데 그냥 잘 모르는 종목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종목. 그러니까 즉 이름이 있는데 네. 아니 이 정도 망할 회사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만큼 약간 좀 스마트해졌다고 표현 드릴까요? 그런 쪽으로 좀 내부에서 확산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시장 이야기 하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제 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사님께서는 저는 시장을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일단 네. 손이 나갔고요.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승희 씨 잠깐만. 네. 지금 예. 응?
지금 너무 재밌어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DJ 박님이 네. 이성웅 이사님도 아마추어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도 손이 나가면 아마입니다. 맞습니다. 실제가 이미 좋다고 알려져 있는 네. 전력전기 전선 건설. 자, 그런데 네. 제가 방금 해봤어요. 네.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시장이 미쳤구나. 아, 근데 나는 눈을 감으니까 보이셨어요? 나는 혼자 안 미쳐갖고 이 바보되고 쫄보되고 있구나. 그래서 속이 따갑구나. 그런데 네. 바로 강하늘님이 그 다음 칸에서 네. LS 다음 후보는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자, 오늘 우리 이성우 대표님 나오셨는데 데뷔하셨는데 네. 우리가 말이에요. 네. 구독자는 36만 명인데 네. 맨날 이 2시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네. 4, 5천 명도 못 보세요. 아, 네. 그 미숙한 진행자가 그 하시는 거기보다도 적어요. 동시 접속자가. 좋아요는 아주 적어요. 아, 네. 우리 좀 흥행한 합시다. 저기 LS 다음 후보. 저 의사님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항상 연막 작전이 나오고 계세요. 저 이제 막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경계하셔야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곡에 네. 저희를 지옥으로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다음에 출연하실 때 계속 그 얘기만 하십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런 거 있지? 이러면서. 네, 예. 잘 쌓고 계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외인은 포호를 갖다가 1조 3천억을 팔고 네. 네. 개인은 그거 갖다가 1조 3천억치 다 포스코홀딩스를 받았고 아까 일부 말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 관련한 B2만 1조 원을 돌파했대요. 인포메이스 기사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걸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아실란가 모르겠다. 짝패라고. 그거 보면은 니 오늘 좀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어릴 때 친구가 하나는 동네 깡패 됐고 하나는 이제 마음 잡고 사는 건데 여가 옛날 통이었고 네. 이 딜딜딜 말아가지고 한 방씩 때리는 거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이 누가 네. 쓰러질까? 현재는 지금 외국인이 약간 좀 기스가 갔는데 네. 그죠? 네. 기스 정도가 아니고 좀 실려갈 정도 아닌가? 네. 최근에는 시장의 확실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나 외국인은 뭐 자유로운 공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왔고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이긴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과거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지 않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난 거죠. 네. 네, 개인이 이기는 시장. 이수국 같은 경우는 대기 자금도 지금 한 100조 정도 남아 있다. 예. 예, 라는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이기는 시장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게 새롭게 생겨난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답인 거죠. 틀렸다. 이 시장은 틀렸다. 나는 그냥 내 원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시장 플레이에 대해서 동행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님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시장이 옳다. 네, 시장이 오른데 시장에 제가 답이 있다. 고집 네. 피우다가 네. 뭐 한 방 맞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민수 대표님께도 아까 네. 질문 드리려다 이제 말았던 부분인데 아까 네. 이제 시장 해석해 주시면서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쉽지 않은 장이네요라고 하셨잖아요.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찾으셨어요? 눈을 좀 감아 보셨으니까. 눈 뜨고 합니다. 시퍼렉 때뭐 시퍼렉 눈을 때뭐 감으면 안 되죠. 예. 네. 눈 뜨면서 뭐 딴 데 보면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요. 뭐 예. 아하. 근데 저 거의 이제 시장 추종형 트레이더는 우 이사님 표현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에코프로를 매매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완전히 철저히 이거는 그냥 포모의 끝판왕이고 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걸 짜기 위해 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게 아닌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나 엔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오늘 쭉 올라오죠. 네. 그런 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또 특이하게 많이 움직이는 게 건설기계 이런 것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배경은 일단 체력 자체가 돼요. 1분기 때 보여줬고 2분기 때도 여전히 좋아질 거로 보다 보니까 아유 우리 저쪽에 못 따라갔으니까 이쪽에서 같이 움직일게 라고 하는 이쪽도 플레이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 다른 쪽은 오늘 투매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가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메리트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그러니까 시장에 맞다는 얘기는 그러면
퍼스트 티어는 이쪽이겠죠. 2차 전지 쪽 관련된 쪽에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쪽 국면. 네. 그 다음 달에는 2분기 실적이라도 좋아서 기대감이 적어도 남겠다라는 쪽들은 남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쪽에서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적어도 2번에서 집중하실 겁니다. 아마 1번 못 따라가신 분들은. 그게 시장에 맞는 트레이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욕심 있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네. 저거라도 놓치면은 내가 시장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분봉 매매라도 어떻게든 고개 드밀고 막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다 전액을 다 못하겠어요. 네,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매매하는 제 기준은 제 총 잔액의 10%만 매매해요. 거기서 그냥 하고 오늘 끝냅니다 거의. 네. 오늘 장중에 그냥 끝내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일 볼 것 같아요. 그 탄력들이 볼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 한 번쯤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고점 신호 비슷하게 한번 나올 때는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상계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시장 추종형 트레이더인데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시다가 많이 피곤합니다. 대표님은 그랬지만 네. 시청자분들께 권하는 건 아니다. 우리 네. 김민수 네. 대표의 트레이딩 스타일은 저희들이 뭐 아주 잘 알고 있고 우리 이성훈 유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좀 들고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뭐 좋게 얘기해서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아주 스캘핑 뭐 스캘핑 뭐 이렇게 얘기하시 결국은 단타를 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제가 그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탁월하지 않음을 탁월하지 않으면. 깨달았고요. 그거는 진짜 타고나야 돼요. 네. 저기처럼. 네. 그래서 그냥 이러고 매매하는 거죠. 이러고. 실패했으면 이렇게 몸의 교훈을 새겨가면서 그래서 장중에 물론 매매는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업종 같은 경우가 기준에서 성장이 보인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엔터 같은 경우가 네. 뭐 JF 엔터 기준으로 기본적인 실적이 나오고 시가총액에 대한 그림이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은 매수 단가가 좀 편하겠죠. 네. 그러면 계속 성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 좀 높은 단가에 진입을 했다. 시장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주기는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당장 뭐 몇 분 뒤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시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포홀 지금 최근에 어제 찍었던 고점이 68만 2천 원이었나?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나요? 고점이 68만 2천 원. 예, 예. 맞죠? 네. 오늘 고점은요? 거기 못 넘었습니다. 네, 못 넘었습니다. 67만 9천 원. 67만 9천 원. 네. 어제는 엄청난 양봉에서 윗꼬리가 좀 달렸고 오늘은 거의 십자형 도지가 나왔고 지금 최근 거래가 평소 대비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제 오늘은 정말 거래가 빵빵 터졌고 이걸 갖다 외국인 매물을 개인이 받았고 자, 이거는 뭐 부담 없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68만 2천 원 요거 여는데 시간 걸리겠다?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엄마 안 걸릴 것 네. 같다. 지금 시장 기운으로 봐서 이게 왜냐면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 예, 제가 수급에 따라서 종목이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최근에 하나의 답이 ETF에 있거든요. 아하. 네, 아하. ETF가 이게 자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 단 예, 매도가. 예.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단의 ETF 같은 경우 뭐 포스코홀딩스는 다르죠 거래소니까.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매수 강도가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해서 종목이 움직이면 함께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런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필립 조님 그만하이소. 지금 2차 전지주 아닌 것은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 망가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곱씹어볼 만한 현상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께서 일단 벌어지는 거는 그대로 봐야 되겠죠. 벌어지고 있는. 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회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포함되지 못했던 쪽은 뭐 투매 비슷하게 또 아니면 완전히 아예 오늘 이거 다
오늘이라도 안 되겠다. 이거 싹 정리하고 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투자의 변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자극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가운데 네. 몰리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진정한 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이쪽에 동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쪽에 기회가 나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거는 장중에는 안 보여요. 장중에는 다 이쪽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보이죠. 근데 네. 오늘 같은 날 장 끝나고는 한번 쭉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던 섹터를 갖고 있는데 이 현상이 2분기도 계속 괜찮을 거로 보고 있는 상황들 아니면은 1분기 때 그냥 그랬어도 하반기 때 괜찮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당장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처진 종목들, 처진 섹터들 이런 거는 하반기 개선의 변화만 시그널만 뭐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빠르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때에서 들어오는 이제 자금의 이동과 함께 나오는 변화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항상 쏠리면 기회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많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에코프로 언제 팔아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포스코홀딩스 언제 팔아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 벌써 나오지? 기본이 3년 아닌가? 그 종목은? 벌써 3년 넘었는데 기본이 3년이고 아니면 뭐 2030년까지 뭐 한번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쪽은? 그래서 음흠.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장 트레이더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야죠.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좋아. 네. 한 3년 정도라고 얘기해 놓으면은 뭐 3년 아직 3년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아직 3년 안 됐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뭐 그걸 갖고 뭐 얘기를 해. 3년 안 됐는데. 지금 고점 딱 내고 3년 동안 횡보. 3년 뒤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 번쯤 딱 언제 매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들이죠. 물론 내일 또 올라갈 거니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점에서 못 팝니다. 네. 그거는 명제입니다. 제가 그러면 내일 가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딱 찍었습니다. 150만 원에 파실 수 있을까요? 분할 매도. 오. 혹시나 150만 원에 팔고 싶으면 그냥 일찌감치 150만 원에 깔아놔야지 뭐. 그러다가 이제 팔려야지. 뭐 팔리어져야지 수동태로. 그렇게 이제 누가 사가야 되겠죠. be sold. 오. B 플러스 P, 비동사 PP. 플러스 PP. 네. 지금 언제쯤 들어오신 분들 저희 영어 방송 아니고요. 굿모닝 팝스였습니다 지금. 굿이브닝 팝스였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물론 3년까지 가져가겠다. 그냥 뭐 나 마인드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하지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거 분명히 바뀝니다. 3년이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져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계속 주가 간다고 하더라도 기자만 보면 흐뭇해 보니까 7월 달에만 계좌가 4배 났어 뭐 난리시더라고요 지금. 네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지금 시장에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일생일 때 또 나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받게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500만 원, 6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인드에 따라서는 여전히 또 내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게 되면 언제 파나 이렇게 불안하게만 하고 있으실 거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 뭐 딴 거 있나? 먹었으면 파는 거지. 먹었으면 팔았다 보니까 제가 팔고도 이만큼 가졌습니다. 터져서 붙들고 있는 거고 그냥. 그래서 보니까 계속 원이 단타만 찰 하고 때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은 결국 적정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데 그 기준을 적정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실은 개인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뭐 힌트나 조언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굳이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과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밸류를 대입하더라도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짚어 주셨듯이 비중을 크게 못 들어갑니다. 그냥 시장을 이 정도의 종목이 만약에 막
투매가 시작이 되고 내일 시장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플레이가 연속될까라는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 전체 포트의 10%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예.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승전 실적입니다. 예, 실적이 중심이 되고 이게 어떤 식의 연속성이 있는지 예. 그 기준은 뭐 산업의 성장이 연간으로 뭐 20% 나오는 기준이 있다든지. 예. 그러면은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핵심 포인트라든지 저희가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적이 딱 강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건설기계 쪽 봐도 그렇고 인프라 쪽 봐도 그렇고 엔터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이게 수요의 변화가 외 종목들에 대해서 멀티플을 올려놓는 거죠. 원래는 시장의 잣대가 뭐 이익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10배 줬다. 그런데 앞단의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미국에서도 팔리고 유럽에서도 팔려요. 그러면 시장이 원래는 15배, 20배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딱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이번 시장은 건설기계 변화된 점, 그다음에 인프라 변화된 점, 그다음에 엔터는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이잖아요. 그러면 그 잣대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다음에 컨텐츠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던 부분이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도 이제 북미 시장을 개척을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수요의 창출 이 부분이 키겠고요. 그러면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면 뭐 완성 자동차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수 대표가 이성훈 이사를 보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채팅창은 서로 이렇게 네. 안부도 묻고 뭐 친목 모임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거 공부할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777 나이스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네. 이제 아까 투매 얘기할 때 우리끼리 막 버리는 종목 가운데 연기금이 담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막 던지는 중에 연기금이 담는 종목이라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제가 구체적인 수급을 보지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야 모르는 이었구나. 네. 진짜 뭐. 제가 약간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니까 지수에서 자동으로 편입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런 단가가 왔을 그렇죠. 때 비중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연기금이 이 투매가 나와서 개별 종목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수급만 보고 접근을 하는 건 수익에 가까울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저기 민수 형,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이거 최근에 얼마나 핫했어요? 네. 그죠? 네. 이런 건 왜 됩니까 이거? 오늘도 뭐 저 전일 대비 오르긴 올랐는데 막판에 좀 많이 밀렸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큰 이게 후공정 아니에요 이게? 오. 후공정이라보다 기판. 네. MLB.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빠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죠? 에코프로가 탁 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 그때요? 그래요? 오늘 한미반도체나 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속 게임 같이 진행이 됐던 게 아까 웅 기자님 얘기하셨을 때도 네. 시작은 반도체도 다시 반발이 나면서 쭉 올라가다가 에코프로로 딱 턴해서 다시 5, 6%대 쫙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이 줄줄 빠지다가 결국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중투매죠. 잠깐만 이거 보니까 좀 고가 영역인데 이게 고가가 딱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 고가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고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 받고 다시 한번 좀 주춤해서 한번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는 고가 영역인데 이거는 지금 사서라도 내일 한번 더 땡길 수 있는 고가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 팔고 이거 가겠죠. 이런 이렇게 한심하게 절차상을 아니 한심한 게 아니고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플레이가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펀드멘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 쪽에서 이쪽도 하나의 축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하나의 축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7만 원대 간당. 네, 이쪽은 거의 뭐 반도체
좋아진다는데 왜 이 모양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마음의 소리 들으셨어요? 앵커님이 지금 조마조마하게 보시고 계실 삼성전자. 네. 그럼요. 네. 네. 그때쯤 바뀔 것 같아요. 또 한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인가 그렇죠? 네. 이제 어차피 이번 실적은 그냥 그렇다고 저도 IR을 하면서 나올 수 기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하나씩 좀 퍼즐 맞춰주게 얘기를 해놓냐 그거에 따라서 그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된다. 그러면은 약간 시소 게임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달렸던 2차전지는 약간 좀 주춤하면서 이쪽으로 좀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이때도 파는 매물이 없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그냥 유지는 되겠죠. 근데 유지는 되고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는 또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빠지면서 이게 올라갈 것이냐, 네. 지수는 버티는데 이게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올 텐데 또 만약에 시장의 입맛에 맞게 그런 얘기 안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 위축되는데 이쪽은 또 그러면 아유 삼성전자 위축되는 거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2차전지 그럼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실적 발표 관련된 동향들 앞으로 보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AI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쪽도 트렌드. 트렌드다. 네. 그러게 되고 AI 트렌드, 전기차 트렌드 이런 큰 축에 나오는 트렌드 또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막 진행되는 이런 투자도 트렌드 이러면 거기 트렌드. 예 맞는데 오늘 보니까 또 트렌드가 하나가 생길 듯 말 듯한 느낌이 무슨 있어요. 트렌드? 네.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 발개위에서 발개위에서 예, 중앙정치국 공작회의인가요? 네 여기 네, 공작회의에서 네 발개위가 약자가 뭡니까, 주장님? 발전 개발 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가? 국가발전 예. 발개위. 예. 뭐 자꾸 약자 저희가- 뭐의 약자인지를 자꾸 묻고 그러셔. 제가 영어 대답 못하면은 이러시면서 저한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가 네. 발개위. 네. 거기서 나왔던 게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민간 업자를 투자를 유도해서 뭔가를 끌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 또 하나는 소비 촉진과 관련된 방안들. 네. 이게 나오는데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하하고도 뭐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시장이 시큰둥 이랬었고요. 몇 주 전에도 한번 경기 부양책 나왔는데 되겠어? 라고 하는데 오늘은 반응을 합니다. 홍콩 증시 보세요. 네.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쏟고 쏟는데 오늘 또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니까 또 변화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한마디 했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막 두 채씩 세 채씩 막 사라. 거주 목적을 뺐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했던 그 말 싹 네. 빼고 네. 한 채 갖고 있고 돈 좀 있니? 두 채도 사고 세 채도 사라. 네. 부채도 사고요. 어? 부채. 부채? 부채. 네. 적응하셔야 합니다. 네. 아우. 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전 네. 재밌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변화가 왔을 때 아마 오늘부터는 저는 그거 체크하려고요. 일단 원자재 가격들 동향. 그 이제 위안화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위안화 동향보다 원자재 가격 동향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게 수요단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약간 자극을 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고물가도 일단 움직입니다. 네. 고물가는 약간 또 러시아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 말고 비철금속 쪽에서 대표적인 구리 같은 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중국의 변화가 경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움직이나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다음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갈. 그게 이제 양면의 양날의 검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유가도 국제 유가도 지금 참 오랜만에 이제 200일선 네. 올라섰고 네. 곡물 가격 밀이고 옥수수고 무슨 쌀이고 할 것 없이 얘들이 지금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중국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비철금속이 또 오른다 하는 얘기는 이건 뭐 경기 회복 측면에서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고라다 보면 이게 또 인플레 지표가 앞서 일부에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자주 봤다시피 폴 볼커 시절처럼 내려오는 듯하다가 한 번 더 머리를 들 수도 있고 해서 양면성을 입는데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 작가님한테 막 부탁을 드려놨어요. 실컷 오르고 나서 또 모셔서 뭐 왜 이래요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곡물 쪽에 농산물 쪽에 아주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한번 우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요. 그래 지금 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는 뭐가 있어요, 대표님? 또 2차 전지인데요. 또 2차 전지야? 또 차전지? 네. 아니 뭐 그거보다 이제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그러면은 이제 터난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일단은 그거죠. 반도체죠. 반도체. 네. 근데 반도체가 물론 미국이 견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 과거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요 회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나오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 떨어졌던 거.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쪽이 늘어나면서 이걸 커버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변화의 초입이 반도체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반도체에 대한 자극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안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게 없으신 우리 이 이사님. 네. 그냥 듣고 답하세요. 네. 아까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다고 이제 그거 이수페타시스 갖고 또 했지만 기판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AI 얘기하다 보니까 의료 AI 관련해 가지고 루닛이라는 종목을 일찌감치 우리 김민수 대표가 여기서 언급하고 이것도 대박난 종목 아닙니까? 의료. 네, 의료. 네. 한번 해보세요. 의료. 내가 낫네. 아이고 내가 낫다. 자, 요게 오늘 25일입니다만 네. 7월 13일 날 장중 고점 20만 1,500원. 네. 20만 원이라 합시다. 네. 20만 원이고 오늘 17만 2,500원인데 네. 차트 보지 마시고. 네. 차트 보지 마시고. 네. 13일 날 20만 원 갖고 오늘 17만 2,500원인데 네. 요거 20만 원을 갖다가 20만 원에 빨리 갈 것 같아요. 아니면 13만 원이나 14만 원을 먼저 갔다가 20만 원 다시 갈 것 같아요. 20만 원이 빨리 간다 보입니다. 오호. 네.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빠진다는 거는 빠진다는 네, 거는. 이쪽 단이 빠진다는 건 어차피 뭐 AI, 뭐 의료 이쪽이 버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빠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수급을 연결을 해보면 이게 피날레는 8월 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그 큰 사모펀드에서 AI와 관련된 ETF가 출시가 되니까 그때가 하나의 결국 또 수급이네. 네, 변곡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선은 뭐 수급단에서도 한 번 더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변수긴 하나 그 하락에 대한 변수는 크게 보이지 않으므로 네, 한 번 더 상승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장주 매매할 때는요 기술적 분석을 가급적 잘 안 합니다. 성장주는. 네. 왜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것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네, 진짜 네. 진국이다. 하다 성장주. 네, 성장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 이런 거는 성장주는 아니잖아. 성장주 꼭 해야죠. 기술적 분석하면서. 기술적 분석하면서. 네, 여기서 뭐 다음은 몇 주라도 더 싸게 사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여기 좀 오버슈팅이니까 좀 팔게 이런 건 되는데 그런 사이클 종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성장주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게 시장이 같이 일치해 준다. 같이 가야 됩니다. 동행해서. 그리고 그게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다가 내가 샀던 그러니까 고점 한번 내고 다시 뭐 출렁했다가 매물을 소화하는데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소화하고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을 내는 패턴을 그대로 맞춰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성장주 매매 스타일이 그게 되는 것 같고. 네. 와, 그거는 또 굿팁. 예전에 시나리오 네. 그리면서 수치도 같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수치 방향성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AI 의료면은 이해가 같은 거예요. 네. 지든바리님이 네. 버럭 소장님이 하란다고 하시는 웅인사님은 착하심. 착한 걸로 인정.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와 수치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AI 의료 쪽에서는 가장 수치화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성과 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지난번에 뭐 C3.ai 같은 경우도
패턴 보면은 더 치고 나가는데 일단 좀 약간 좀 머뭇머뭇거려요. 느낌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 AI와 그냥 아닌 AI는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러니까 성과가 나는 AI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AI 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 CT를 찍어서 네. 아니면 MRI를 찍어서 계속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 나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체스트 CT나 롱 CT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심정지 아니면 이 사람은 폐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딱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죠.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우리 채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채택하는 순간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되면은 뭘 팔았다든가 소프트웨어를 팔았다든가 아니면은 팔면서 또 교육하고 뭐 AS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절차가 나오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쌓여갑니다. 이거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다른 것도 그렇지만 AI는 특히 그러면 데이터가 쌓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보니까 네. 처음에 성과를 내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어떤 특정 기업이 생기면 그걸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어렵겠죠. 네. 네. 그 성을 쌓고 그러면 이제 벌써 선점해서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 쪽에서는 와 이거 좋은데 근데 옆에서 그거 말고 저희 거 쓰세요. 그런데 아니 지금 쓰고 있는데 뭐?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선점의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뭐 다른 쪽에 네. AI를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뭐 좀 어려운 뭐 골절 뭐 이런 쪽에서 저 의사 아닙니다. 특수한, 예, 뭐 이런 이런 쪽에서 뭐 된 걸 가지고 네. 의무병이네 제가. 어. 예?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저 군대에서 의무병 하셨어요? 네. 메딕.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예? 전혀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성과 AI 쪽에 아마 지금은 뭐 이제 GPT 나왔고 네. 거기다 이제 또 몇 개 앞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AI 쪽에서 또 다음 제가 보는 영역은 자율주행 같습니다. 돈이 자율주행.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결합돼서 나오는 이것도 구독료를 발생해서 또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AI가 큰 축인데 거기서 어떤 산업이 발생해서 같이 연결돼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저는 뛰어들 겁니다. 그 공부하고 뛰어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축은 AI. 네. 거기서 어떤 산업이 결쳐져서 성과를 내느냐. 근데 또 하나가 방산 이런 것도 되겠죠 또. 그러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무기체계 이렇게 돼 있는데 AI가 뭐 만약에 뭐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알아서 AI가 추적해가지고 경로 추적해서 뭐 미사일을 부순다든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두고 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AI 두고는 항상 김민수 대표님이 어느 것과도 결합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오셨던 터라 가지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지치기가 되는지도 좀 주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약간 미국에서 좀 AI 관련해서 뭔가 규제가 나올 조짐이 있던데. 네. 우리나라 AI 주식이 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 네. 미국 쪽의 네. 정책 시장. 그러면서 딱 아까 앞으로 가면 이 또한 수요를 창출해 준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수요를 진작한 가능성을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 구체적인 규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부분은 뭐 과징금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인프라를 갖춰야지 이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종목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 3년치의 성장 같은 경우를 반영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네. 저희 아까 두 분께서 언급을 공통적으로 해주신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였는데 네. 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가끔 엔터 다뤄주시곤 하는데 엔터 업종은 좀 어떤 접근법으로 바라보면 될지 이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사님께 싶어서요. 네. 하이브 얘기는 하지 마세요. 화냅니다. 화내세요? 네, 화냅니다. 네. 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그것까지 가냐고. 들어볼게요. 네. 왜 직접 해주시죠. 주가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느냐고? 네. 뉴진스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화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형은 투둥인데 우리 옹 이사님은. 저도 트와이스도 뭐 선호를 하고요. 뉴진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대세다. 네.
그 오해 한번-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전국의 아, 저- 해외 팬분들. 전부 다 좋습니다. 한국에 저희 가서도 프로그램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남집 나오나부터 뉴진스까지. 맞죠. 예. 자, 그래서 네. 네. 아 이게 새로운 해외 콘서트를 할 때 나 예. 앨범이 나올 때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경우를 대부분 그거를 쓰거든요. 이제 광고를 넣어요. 네. 그 동남아 쪽에 광고를 넣어서 대부분 조회수를 올립니다. 그 구조인데 안 하는 그룹 가수가 세 팀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하는 그 광고를 안 넣는 네, 광고를 안 안 하는. 하는이 뭐예요? 네, 아 광고 하지 없는 않는. 넣는 광고하지 네. 않는. 네, 안 하는. 네, 표준 발음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못 알아듣으시네요. 예. 네. 내가 상대적 서울 사람이. 그렇군요. 예. 하지 않는. 오케이. 네.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일단은 트와이스, 아닙니다. 뉴진스, 네, 뉴진스, BTS, BTS 네. 아 하이브 계열인가 본데요. 나머지 하나가 다들? 블랙핑크예요. 아 블랙핑크.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룹에는 다 동남아 쪽으로 우리나라에 광고를 붙여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요. 다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지금 잡히는 JYP 엔터 수익성 대비해서 뉴진스라든지 BT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배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자, 현재 구조상. 그러면 이걸 놓고 봅니다. BTS가 군대를 갔잖아요. 나눠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전국 앨범을 내서 성적 너무 좋아요. 네. 노래 너무 좋던데요. 네. 아 죄송해요. 약간 개인적인 팬심으로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얘기하실 때랑 가다 2021년에 망해서 팬심 우문하다가 이 주가를 갖다가 팬심으로 조용히 하면 안 돼. 하겠습니다. 아하, 네. 네, 팬심을 배제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포지션이 어떤 가수와 흡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 해리 스타일스라고 있어요. 네, 네. 그룹 출신인데 네. 아 지금 혼자 계속 앨범을 내고 있고 낼 때마다 빌보드 1위. 빌보드 1위예요. 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그 이쪽 해리 스타일스의 포지션 같은 경우가 전국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가지고 오는 구조고 네. 그다음에 그 전국이 이 포지션을 가지고 뉴진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 부분을 캐리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와 봅니다. 세대를 비추어 가거든요. 해리 스타일스의 팬층은 30대. 네. 근데 현재 30대 같은 경우는 SM을 선호하죠. 현재 20대 같은 경우는 JYP를 선호합니다. 근데 현재 10대는 뉴진스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뭐 뉴진스를 포함한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2,600억 나온다. 이게 10조 같은 경우가 비싸냐 싸냐보다 지금 컨텐츠와 파워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녹여서 보면 10조가 비싸지 않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네, 세대의 변화. 공감이 안 가나요? 지금 해리 스타일스를 지금 한번 찾아보고 네네. 있어요. 94년 2월 1일 영국 출생이네. 네, 맞습니다. 94년이면 서른이네. 네, 맞습니다. 영감 아니요? 그럼 그 바닥에서? 그런데 서파? 네. 네, 내면 빌보드 1위. 네. 내면 빌보드. 빌보드 1위입니다. 예전에 이 친구가 원 디렉션인가 거기 네네. 거기에서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노래 잘하더라고요. 나훈아급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나 형님한테 아우 죄송합니다. 네. 예. 후나 형님은 그냥 그 바깥에서 못 알아줘서 그렇지 그거 좀 급이 다르죠. 그쪽 동네 형 아니셔? 후나 형이. 저보다는 약간 삼촌급.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어쨌거나 웅 이사님 말씀은 엔터주가 조금 쉬었을 뿐이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JYP는 이제는 한계가 좀 보일 수 JYP 는 있습니다. 냉정하게는. 너무- 왜냐하면 트와이스가 7년 차입니다. 그러면 기획사보다는 트와이스에게 조금 더 주는 거죠, 배분을. 근데 해외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나요? 트와이스.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걸 살지 판단을 하는 거죠. 5조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업사이드가 열린 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10대 반응이 좋은 뉴진스가 속해 있는 하이브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해서 보는 게
미래 가치 면에서 좋은 판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은 비용이 반영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림들을 보면서 큰 플레이를 뭐 하나하나 이걸 따지고 저는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을 보고 하이브를 저는 10조 이상의 기본 그림으로 한 20조 이상으로 보고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제리 형이 네? 저 진행 맡는 그쪽 채널에서는 또 매크로의 대가로 인정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쪽에 와갖고 매크로 관련해서 질문하면은 아유 그런 거로 주식 아니야 하는 표정으로 막 사람을 좀 우습게 막 봐서 그냥 우리 이승우 이사님한테 여쭤볼게. 네. 요새 미국장 봐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장 하시는 분들이. 미국장은 저는 마감하고만 봅니다. 네, 마감하고 어떤 게 강했고 어떤 게 약했고 원자재 변화, 네,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FOMC 결과 보실 거예요? FOMC 결과는 자고 깨서 보려고 합니다. 자고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고 깨서 볼 거. 네. 자고 깨서. 참고로 목요일 새벽에 저희 동시통역과 함께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저희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고 일어나서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결과 보시잖아요. 이번 목요일 새벽에는 네. 한번 인포메이스 라이브 한번 보시고 어우, 참여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네. 우리 저 우리 김준성 대표님하고 선혜 아나운서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네. 많은 분들하고 하는 데다가 이 동시통역이 네. 동시통이 제가 봤을 때 유행급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끝물에 가면은 네. 약간 퉁퉁 부은 얼굴로 아주 익숙한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한마디로 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저 월요일인데요. 목요일 아닌데요. 요새는 그 당일날 안 하시나? 네, 월요일로 갔습니다. 네, 이사 갔습니다. 그렇구나. 퉁퉁분. 알겠습니다. 동아님이 승희님은 안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오지만 또 엄청 쟁쟁하고 좋으신 진행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빠밤하고 가시는 거죠. 정말요? 그 새벽에? 네, 오늘 좋아요 10,000개 나오면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기계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건설 기계주 관련해서 상승 배경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분 계실까요? 두 분 중에? 아까 딱 핵심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단의 경기 부양 그 부분도 있는데 네. 가장 기본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비중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상반기가 이번에는 2고 하반기가 8로 단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비잖아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이유는 자, 기존에 받은 수주로 이 정도 실적을 냈는데 너희가 연속성이 있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수주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이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 실적의 연속성이 있구나라는 점이겠고요. 자, 실적 이걸로 그냥 끝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 정도로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국가 같은 경우 보면은 유럽 단에서 이제 변화가 된 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예전에는 좀 그런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제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미국 이쪽 국가 내 경제 동맹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 10이 단행됐다 하면은 이제는 유럽이랑 미국 전체적으로 한 50이 단행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네. 연속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야, 디깅님 설명이 너무 좋다. 이해 쏙쏙. 그러신데 지금 지금 우리 TV 화면에는 안 나갑니다만 저 밑에 화면 저기 지금 우리 이성우 이사님 노트북에 띄워놓은 HDS 맞죠? 네. 저게 우리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나? 저런 걸 갖다가 바로 띄워놓고 지금 아까 안 되죠? 아까 내가 봤던 루니 차트 어려운 거 같은데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떨까? 다음 나오시면 저런 것도 바로 무슨 뭐 종목 언급되면 바로 이렇게 차트 탁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마바라 분위기가 나나? 저희는 고품격.
고품격 돈 안 되더만 씨 배고프더만 고품격 찾으니까. 어? 이거 좀 아니면 그냥 저희 자체 HTS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그 인포맥스, 예, 인포맥스 차트, 네. 그거라도 그거라도 보여주시면. 네, 그건 저희가 차차 뭐 검토해보고 네,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 여쭤봤는데 혹시 이준 소장님 삼성전자 좀 원하시는 왜 좀 내용 풀어주소, 좀 살려주소. 실적 발표? 언제? 네, 목요일인가 발표할 겁니다. 목요일인가? 네, 목요일인가 내일이 수요일이죠. 네, SK하이닉스가 먼저 나오고 네. 그 다음 날이 삼성전자. 다 보니까 거기서 가이드라인 보고. 근데 원래 좀 늦을 겁니다. 왜냐면 사이클 지금 당장 보여주는 게 없고 이번에 TSMC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해 중국 회복 없으면은 여기서 앞으로의 실적의 변화는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될 텐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AI는 역시 AI가 끌어오는 쪽은 좋다. 근데 이게 성과를 내서 업황을 반도체 업황을 확 끌을 것이냐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다. 근데 TSMC 쪽에서 나온 거가 거의 뉘앙스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칩이고 이쪽은 메모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만약에 지금 2027년 가게 되면 또 커지는 배수를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워낙 총 자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는 배수 늘어나서 한 나중에 15% 간다라고 했을 때 변화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지금 그걸 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그냥 파운드리만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부족한 게 패키징 쪽이 좀 코어스 쪽이 좀 못 따라오거든요. 이거 지금 1조 2천억인가 또 투자해서 지금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같이 와줘야 이제 뭔가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좀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TSMC 하청을 할게 우리한테 물량 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들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김 대표님, 우리 네. 금요일 날 네. 위클리 리포트 네. 할 때 이번 금요일 날 그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저 2차 전지주들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꼭 제일이 55일선 꺼서 한번 차트 한번 갖고 와주실래요? 궁금해. 500원. 그거 안 드리죠? 드릴게. 500원 드릴게. 너무 값싸하신 거 아니에요? 종목당 500원이면요? 500원씩 드릴게. 종목당 500원씩 드리고. 네. 이 이사님, 네. 저기 요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 자칫 이렇게 좀 흥분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막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수익에 욕심이 나서 네. 아니면 소외된 데서 오는 어떤 좀 화가 나서 네. 약이 올라서 네.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판단을 서두를 만한 게 있어요. 즉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 네. 이 후끈한 장에서 네. 우리 투자하면서 요거는 피하자 싶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요건 조심하자. 그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을 겁니다. 특히 지금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주 잃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어차피 매일 열립니다. 네. 예. 매일 열린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음. 이게 이 말이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익이 안 차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내일 열립니다. 그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닫는 게 낫습니다. HTS 닫고 쉬는 거죠.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예. 그게 말은 쉬운데 할 수 있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한 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